앞서서 그 미래통합당의 뭐 자매정당이라도 불리고요, 뭐 위성정당이라도 불리고 하는 미래한국당에서도 또 공관위원장이 또 위태로운 건가요? 앞서서 뭐 미래통합당의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이제 자리를 스스로 사퇴했죠. 물러났는데 미래한국당의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불신임 방안이 또 논의 중이라는데요. 이거는 첫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원칙을 분명히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정당, 자매 정당을 만들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미래한국당의 당 대표나 공관위원장을 시키든가, 네.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당,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당, 비례정당을 만들 생각이었으면 분위기만 조성하고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당은 그냥 협력 정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합칠 정당 그런 그 생각부터 하는 게 잘못됐죠. 네. 그래서 근데 이도 저도 아니다 보니까 말은 이제 정당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공천에 대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당이 뭡니까? 정당은 네. 이익단체나 정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익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 공적인 목적을 위한 공당이에요. 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구질구질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칙을 정했어야 된다. 제가 예. 볼 때 이제 의원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정당은 위성이었는데 정당의 어떤 그 대표나 공관위원장은 위성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정리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조가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뭐 간접적으로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만 박형준 그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의 비례 신청을 냈다고 2시간 만에 자진 처리한 일이 있었는데 이 비하인드가 황교안 대표고 한성교 대표가 이 그 박형준 위원장의 비례 공천을 놓고 이제 갈등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박형준 위원장은 왜 그러면 그 비례 의원이 되고자 했을까? 어찌 본다면 여기에서부터 내부적으로는 공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위험성,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예. 것 같은데 사실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제어를 못한 상태에서 터져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굉장히 밖으로 불거져서는 안 될 갈등들. 네. 이게 원래는 정말 치밀했다면, 전략적이라면은 사전에 그쪽에 당대표를 보내면서 이런 것까지 논의를 안 했나요? 난 그게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뭐 그냥 언론화다 되고 결국은 공천 다 끝난 상황에서 이견들이 막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비례연합정당 만들면서 뭐 어느 당은 되고 어느 당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하나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이제 급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급하니까. 아무튼 근데 이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뭐 그 불신임 받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돌아가는 상황 네. 조금 전에 나왔던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제 비례 순번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아마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어느 선까지 이제 공병호 위원장도 오늘 아침에 뭐 한 명 정도 조정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조금 뭐 한 명보다 조금은 더 이렇게 누그러졌다라는 뭐 그러니까 전언이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만큼 많은 수의 순번 조정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 선에서 타협책이 모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타협까지 정말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애초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랑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이랑 갈등이 이제 불거졌죠. 그리고 나서 또 황교안 대표랑 미래한국당의 한성교 당대표 또 뭐 갈등 소리 불거졌죠. 또 미래한국당 내에서 또 다시 복잡하죠. 한 대표하고 또 공관위원 또 갈등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다수 배출하게 되니까 아니, 하나가 더 빠졌어요. 예, 또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그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영입을 놓고 황교안 대표고 최고위원들 예. 간에 또 갈등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종합을 하면 황교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쉽게 하면 영이 안 서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는 정치 경험이 또 많지 않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것도 좋지만은 이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이 정당의 입장 정리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치밀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갈등이 있는 것 자체는 그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항상 네. 있어 왔죠. 뭐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다들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영호 위원장도 너무 빨리 그만둔 거죠. 네. 그 공천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공천 그 관리위원장 하다가 그만둔 사례도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잘 봉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은 있죠. 근데 문제는 갈등의 끝이 누구의 의지가 관철이 되면서 어떤 결말을 내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자, 보세요. 그 황교안 대표가 주도했던 최고위원회에서 6명의 어떤 공천 결과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했는데 2개밖에 안 받아들였어요. 미래통합당에서는요. 미래통합당 안에서. 예.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바리케이트 치면서 무산됐어요. 네. 거기다가 미래한국당의 그 공천 관리를 해서도 거의 지금 뭐 그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갈등이 노정이 되는데 노정의 끝이 뭐냐면 황교안 패배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의 지금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네. 사례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근데 같아요.